네, 반갑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와, 뉴욕 증시가 S&P 500, 나스닥은 또다시 신고가 경신. 근데, 와, 대단한데? 그리고 딱 봤더니 S&P 500 0.02% 상승. 나스닥은 0.33% 상승. 야, 뭐, 오른 건 맞죠? 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신고가 나온 것도 맞긴 맞는데, 상승이 0.02, 0.3 이러면은 조금 맥 빠지죠? 네, 거기다 다우지수는 또 마이너스 0.14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결코, 좋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제목이나 내용들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고가 그러면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신고가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죠. 자, 어쨌건 뭐 일단 오늘 지수 상황만 딱 보면은 경제 지표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FOMC가 오늘 29일부터 30일까지 시작되죠. 그래서 이 FOMC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EU와의 무역 협상은 EU 쪽에서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미국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를 진행하게 됐지만 우리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죠? 네. 그래서 자동차 종목군들 오늘 협상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서 관심을 좀 높여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쪽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또 테슬라가 삼성하고 같이 이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전기차는 내려갔는데 이번엔 또 테슬라 지 혼자만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괜찮더라고. 일론 머스크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좀 마케팅을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겠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1.87% 상승하자 AMD는 4.32% 급등. 자,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1.8% 상승했는데 AMD는 4.3% 상승했다. 이거는 삼성에게 무조건 좋은 일이죠. 자, 왜 그랬을까? AMD가 급등한 것은 세계적 투자은행 UBS의 목표 가격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AI 칩의 가격 인상,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90일간 연장한다는 소식으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또 줄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빅테크 쪽에서의 강세 포인트가 더 크게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AMD의 이런 주가 급등과 반도체 급등은 이제 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삼성을 비롯한 소부장애들 다 올랐는데 AMD의 이런 또다시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부분들은 그쪽에 조금 더 추가적인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져 있네요. 대단한데요. 자, 드디어 플러스 1010만 고 7만 전자의 개미들 환호. 정말 맞습니까? 8층에도 오실 거죠? 10만 원 언제 가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7만 전자의 개미들이 환호한 게 아니라 무려 1조 원을 팔았어요. 1조 원을 팔았다고.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파운드리 관련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좋아졌다. 뭐 그동안 욕하던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서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이격을 벌리거나 많이 높아지게 되면 또 매도 타이밍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들 하시고요. 자, 아무튼 7만원 이하로 삼성전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권에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10만원 돌파도 예상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AI6 칩 생산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테슬라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산 서비스에 등록된 삼성전자 투자자들 26만 명의 평균 매수 단가는 6만 7천 원 정도였는데 삼성전자가 7만 400원에 장을 마치면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4% 넘게 상승했다.
그래요. 네, 수익 실현의 기회에 축포를 터뜨렸고 본전 탈환을 고대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 1조 원이나 팔아먹었다는 것은 근데 네, 일단 본전 매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많이 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매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매수가 더 유입이 되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더 잘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야지만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같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는 다른 개별주들을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개별주와 또는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한다거나 또는 근데 또 지금도 2차전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은행주, 그죠? 이런 것들 떨어지면서 은행주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원전, 방산, 조선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 오션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2차전지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외하고요. 하이닉스는 좀 떨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하고 자동차, 그죠? 관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네요. 자,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AI 칩을 만든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하고 연결시킨다. 파운드리가 살아난다.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파운드리 쪽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요거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네. 여기 4대 금융주요. 네. 웃다가 울다가 이자놀이 한마디에 우수수 보험사 증권사까지 폭락. 이거 물론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될 타이밍이긴 했어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계획된 거 아니냐. 왜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좀 이상했지만 그 시점에서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신용이라든지 등등등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고를 몇 번 해드렸죠. 자, 은행주들에 대한 부분들, 보험주들, 그 다음에 증권주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 자체가 좋으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올랐다라는 거 좀 이상했죠. 근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터트리고 자, 주가가 떨어지고 약속했다는 듯이 삼성전자가 좋은 소식을 만들어주고 저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고 막 이 수급이 이제 변화되는 상황과 시장 변화되는 상황들 이게 근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 아니냐. 네, 너무나 이게 딱딱 들어맞으면 의심하라. 네, 뭔가 의심할 만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시장 전체가 좀 바뀌어버린다든지요. 네, 시장의 어떤 체질이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KB금융은 7% 정도 내렸고요. 신한지주는 5.6%, 하나금융지주는 8.8%, 우리금융지주는 3% 낮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글쎄. 자, 4대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네, 이자놀이 그만해라.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걸 해라.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쉽게 손을 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긴급 회동을 가졌고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네,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대 마진을 줄일 것이냐? 꼭 그렇진 않죠. 네, 얘네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니까, 네, 봐야 되지만, 이제는 예대 마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퍼지니까, 그러면 실적이 더 많이 나오기 어렵겠네요. 네. 이제 금리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 삼성화재나 이런 보험주들, 또는 이제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 하락세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묶어가지고 금융주 같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때려버리게 되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용융자 이런 것들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하게 성장해라. 이자 놀이에만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당장 수입원은 이자 놀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한 게 없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은행주들의 하락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매수인지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압니다. 네, 그냥 이렇게 뉴스만 봐서는 몰라요. 아, 많이 떨어졌구나. 그럼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요,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주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긴 사야 돼요. 언제요? 한참 있다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충분히 내려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잡고 돌아서게 된다면 그럴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주식 투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그 추세의 어떤 전환이나 포지션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면 팔면 되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사면 됩니다. 그 말은 되게 쉽죠. 네, 말은 되게 쉽네 이놈 쉽게 그럴지도 모르지만, 네, 사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것을 얼마나 내가 확률이 높게끔 해내느냐. 즉 요런 자리에서 많이 빠졌다더라 라고 생각되는 거, 요런 자리에서 많이 올라오더라, 요런 자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자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 여기에 대한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매매의 어떤 기준을 많이 세워놓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네,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뭐 너무너무 어렵고 돈 벌 수 없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면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남도 돈을 못 벌겠지가 아니라,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은행주들은 지금 매수냐? 제가 보기엔 지금은 매수할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은행이고 보험이고 증권이고 간에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시점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 포인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삼전, 머스크, 빅마우스 효과 같은, 나 이거 일론 머스크가 마케팅 한 것 같아요. 네, 계약을 때려놓고 나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대규모 계약, 그것이 나야. 일단 삼성전자 반응을 먼저 봤겠죠. 이런 대규모 뭐랄까, 반도체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전자 반응을 봤더니 삼성전자 막 폭등을 하네? 이것 봐라. 애들 막 궁금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입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입이 이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 내가 주문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내가 주문했다. 나야 나. 막. 이 이야기. 아니, 삼성전자는 비밀 유지에 따라 계약 상대를 비공개라고 밝혔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계약 사실을 알렸으면 삼성전자도 사실 뭐, 네, 할 말 없는 거지. 뭐 지들이 한다는데 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야 나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우와, 삼성의 기술력이 대단한데 라는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신기술, 즉, 이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을 사용한 최신 AI 칩을, 네, 생산한다. 그 다음에 이 AI 칩 5천만 개를 내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도 얼마 전부터 계속 빌드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삼성전자와 계약이 다 끝난 이후에 나온 것 같은 얘기야. 그죠? 그럼 5천만 개라는 그 부분이 23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요거는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이런 AI 칩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거 뭐예요? AI를 이용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완전 자율주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이제 앞서가는 AI 기업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지. 야, 이거는 대단한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현재 삼성은 AI4 칩을 생산하고 대만 TSMC는 설계가 막 마무리된 AI5 칩을 우선 대만에서 나중에는 애리조나에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6 칩에 대해서는 삼성이 전담하게 될 것이다. 자, 전기차 판매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차 같은 AI와 로봇 공학 기반 판매로 판매 사업을 재편하라는 테슬라의 목표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또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구매하면 칩 관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는 삼성도 마찬가지. 그죠? 삼성도 마찬가지.
왜냐면 텍사스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 처리를 해버린다. 삼성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삼성과 테슬라 둘 다 윈윈이 되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반응을 하는지 또 어떻게 강세를 보일 것인지 이렇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서 가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일론 머스크가 네, 나불나불나불 한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거 아닌가. 네. 약간의 마케팅 같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터치. 야, 앞쪽에 벗어나지 못하네. 네, 오늘 포인트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시장 분위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네, 대표적 윈윈이 될 것이다. 뉴욕 증시, 네, 실적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어쩌다 보니까 뉴욕 증시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렸네요. 자, 실적 FOMC 등 빅위크 경계 이번 주에 실적하고 FOMC가 같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자, 근데 S&P 500하고 나스닥은 신고 기록을 했고요. 지금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체결됐죠. 15%, 자동차 관세도 15%, 미중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 모든 게 다 나타났습니다. 분위기 좋았고요. 자, EU의 대부분 상품에 15% 관세 부과, 자동차도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괜찮네요.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애플은 AI와 조금 멀어져 있어가지고 얘만 조금 네, 애매하고요.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은 AI 투자를 얼마큼 확대할 것인가 또 모르죠. 애플이 자,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어. 우리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얘네도 AI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들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실적이 좋았느냐 나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네, AI 투자를 얼마만큼 확장하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AI의 어떤 부흥과 같은 모습들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일단은 네, 너무 먼저 앞서서 생각할 거 없고요. 시장 흐름 보면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들은 전부 다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이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뉴비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의 영역이 얼마만큼 커질 것인가 아시죠? 초반에는 레벨업 엄청 빠른 거 게임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고렙이 되게 되면 레벨업이 잘 안 돼요. 근데 초반에 1레벨부터 시작하면요 레벨업 빡빡빡빡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AI 투자 확장은 실적 증가로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엔비디아랑 다른 이유는 얘네들은 직접 지들이 AI 칩을 만들어서 지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들이 직접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걸 사용하게 되겠죠. 엔비디아랑 같이 가죠. 근데 나중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지들이 알아서 써버리게 되면 엔비디아의 이런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정도. 지금 당장 있는 일은 아니니까 멀리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고 우리나라는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일단 무역 협상을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역 협상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잘 해서 좋은 일이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들이 아주 우리나라를 지금 간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빨리 이거 해버리고 없애버려야지 뭐 그죠? 출장 가는 것도 같이 가고 진짜 좀 줄 것 다 주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해주면 좋겠는데 러트리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용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휴. 그러니까 왜 협상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냐고. 일찍 가가지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꼭 임박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근데 극적 타결 이런 거 우리나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극적 타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되겠죠. 어떻게든 잘 되겠지. 완전 패싱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거고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조만간 나오겠죠.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제 협상 결과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개방할지, 어떤 것을 네, 받아들일지는 그때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네,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증시는 일단 이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는 답보 상태로 조금 답답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분위기는 그냥 어제와 비슷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주도한다라면 네, 그냥 반도체가 또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좀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보거나 또는 피해를 보는 기업들, 그 다음에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의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장중시황 또 기다려보세요. 네, 장중시황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